안녕하십니까. 주요 정치 이슈를 집중 탐색해보는 정치 본색 시간입니다. 배종찬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고 대통령 지지율도 역대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임기 초반에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당내 현안까지 두 분의 정치평론 거성 거목을 모셨습니다. 먼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이 낳은 최고의 평론가이십니다. 네, 또 한 분이십니다. 자, 대구의 아들이시죠. 네, 가장 오랫동안 청와대에서 취재를 해왔다가 최근에 그 기록이 깨졌다고요? 네, 기록 깨졌습니다. 네, 바로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니, 기록을 지키셔야지 어떻게 그걸 또 뺏기시? 또 뭐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네네. 솟아나는 사람들이 있었어. 네, 새싹들을 또 보호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조금 여담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좀 시작이 늦어져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이 7일입니다. 이준석 대표 네. 운명의 날입니다. 바로 이제 한 50년 되시는 거죠? 정치 기자. 정치 기자는 34년째입니다. 34년. 네, 50년을 어떻게 합니까? 제 나이가 몇인데. 네, 그럼 좀 그렇다고 좀 해주시죠. 자, 네. 오늘 이준석의 운명 네.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오늘 이준석의 운명은 저는 별로 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집권 여당이 됐는데 예. 집권 여당이 정권 초기에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서 국정 운영을 해나가야 되고 지금 특히 뭐 국제적인 환경도 아주 좋지 않고 물가도 네. 오르고 그래서 매주 대통령이 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 대표발 이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이준석의 오늘 징계위원회 결과 운명은 이준석의 개인의 운명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죠. 방금 전에 송 국장님께서 내분이다. 예. 내분의 주동자는 누굽니까? 저는 내분의 주동자는 이준석이라고 봅니다. 이준석이다. 예, 윤핵관 이야기도 하는데 윤핵관이라는 거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가는 집단이에요. 네. 그 책임 있는 집단입니다.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저는 지금 이 국면 외에 처음에 대선 때 또는 그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계속 그 당 대표로서 이 어떤 본인의 역할을 상당히 자기 정치를 해왔다. 자기 정치.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핵심은 이 분란은 이준석 발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좀 더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 자, 차 교수님, 오늘 이준석 징계 받습니까? 무슨 징계 받습니까? 글쎄요. 그럼 제가 윤리위원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우리 다 윤리위가 아닙니다. 네, 아니죠. 그래도 그 촉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당원권 정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러면 뭐 제가 그렇게 평가한다기보다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의 그러니까 지금 보도를 종합해봤을 때는 종합 분석하셨을 때, 그러니까 경고 이상, 경고는 경고보다 좀 더 높은 단계인가 아닐까. 만약에 경고가 될 경우에는 당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정치적 이미지나 또 실질적으로 이제 영이 서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원래 당초 예정했던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당 대표를 임기 만료 전에 쫓아낼 수 있는 카드로는 부족한 거죠. 자, 이준석을 쫓아내려고 한다 이렇게 또 인식이 되고 있는데 누가 주동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쫓아내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고 누가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당의 기득권을 주고 있는 세력들이겠죠. 윤핵관.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아닐까. 누굽니까? 권성동입니까? 장제원입니까? 윤한홍입니까? 누굽니까? 특정인을 제가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 윤핵관들의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을 몰아내고 싶어하는 이 심리에 깔려 있는 것을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꼰대, 두 번째는 열패감, 세 번째는 기득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꼰대 말에 대해서. 자, 송 국장님, 그런데
자, 주동자가 네, 저 윤핵관. 우리 차 교수님은 윤핵관이고 저는 이준석. 아니,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비단 주머니에서 대통령도 당선시키고 네. 지방선거도 압승하고 네. 아니 그 대한민국 최장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당 대표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꼰대 네.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를 비판을 하면 지금 꼰대 프레임에 갇혀요. 아. 그래서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인데 네. 저는 이준석이라는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젊은 세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준석이 비단 주머니 했는데 그리고 뭐 선거 2연승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일일이 따지면은 선거 대선부터 질 뻔했어요. 이준석 때문에. 네. 왜 그러냐면은 뭐 여러 가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일이 있었지만은 안철수와의 사감 때문에 후보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예.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안 됐으면은 윤석열 후보가 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 오히려 이준석 때문에 졌을 수도 있다. 그렇죠.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가 안 됐으면 비단 주머니 안에 신문지 들어 있었다고. 쪼가리 주머니도 안 된다. 신문지 실제 신문지 들어 있었어요. 비단 주머니 안에. 아, 근데 어쨌든 영남일보인가요, 그 신문이? 뭐 영남일보는 그런데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그랬죠. 예.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망친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 이준석 대표가 경기도 선거를 망쳐버렸다. 망친 측면이 있죠. 김은혜, 강용석 처음에 강용석 입당을 불허했죠. 그것도 예. 사감입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김은혜 후보가 그 석패를 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강용석과 후보 단일화를 했으면 이길 수도 있었다. 이런 분석이 국민의힘에서 일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선거 2연승을 했다는 것은 이준석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선거 2연승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이야기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 교수님, 네. 아니 그래도 여하튼 이긴 건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긴 거는 뭐 평가를 안 해주고 네. 자꾸 너 때문에 경기도도 망쳤고 다 네. 망쳤다. 네가 오히려 뭐 비단 네. 주머니가 아니라 무슨 뭐 정말 흥급 주머니도 못 된다 이건가요? 사실은 뭐 이번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말 그대로 지금 승리한 장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지상으로는 약간 지금 그 국민 밉상 내지는 또 그러니까 이 지금 보수의 공공의적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자리매김한 부분은 저는 이준석 네. 당대표의 처신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초해서 벌을 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지금 사실 지난해 6월 달에 상당히 그러니까 민심의 대단했죠. 그러니까 네.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수 정치의 새로운 하나의 혁신의 물꼬를 틀기 위한 아이콘이 되고 난 뒤에 이 상당한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의 이준석 당대표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처신, 은행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당의 지도자, 특히 이 개혁의 젊은 리더로서의 상당히 기대치에 못 미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좀 아슬아슬한 국민들을 많이 연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지지하는 간담이 선언하더라고요. 그렇죠.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그러한 경험을 벌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저 이준석 문제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도 승리를 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의 노릇은 했다는 생각이 자산이다. 듭니다. 예, 자산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꼰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윤핵관의 입장에서 꼰대라는 측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지금 이 보수 정당 내에 특히 뭐 대한민국 정당 다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보수 정당 내에서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연공서열 따지고 선수 따지고 그리고 격식 따지고 예의 따지고 관행 따지고 관례 따지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심하네요. 심하죠. 그리고 특히 이준석 당대표가 뭐라고 한마디를 할 때마다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당내의 다선 중진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나이 차이로 봤을 때도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뭐 어떤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아들뻘 되는 수준? 그렇죠. 아버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석 부의장 같은 경우, 정진석 부의장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상당히 뭐 아들뻘, 아버지와 아들이네요. 아버지와 아들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약간은 좀 발칙한 은행들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그냥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준석 당대표의 은행과 태도를 갖고 이 이준석 당대표의 여러 가지 그 지난 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못마땅했다. 공적을 그냥 깔아뭉개버리는 그러한 심리가 저는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꼰대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송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리고 따져보면 이준석 대표가 자산인데 지금 막 이준석 대표를 쳐낸다, 이준석 죽이게 들어간다 그러면 당이 정말 내분에 휩싸일 테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안 좋을 테고 젊은 청년 세대들도 기껏 들어왔는데 아 이건 뭐야? 그래도 이준석 대표랑 잘 조화롭게 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 임기 1년 남았죠. 예. 임기 1년 남았는데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은 이번에 가령 예를 들어서 경고로 끝나든지 아니면 아예 징계를 안 하든지 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윤핵관과 이미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네. 그냥 안 가요. 1년 동안. 아하. 1년 동안 계속 분란입니다. 예. 분란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다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 강하게 반발하겠죠. 그렇죠. 뭐 행정소송하고 가처분 신청하고 막 그렇게 할 겁니다. 난리가 날 텐데. 난리가 나죠. 근데 예. 그 기간은 짧아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방송에 출연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SNS에서도 보통은 짧다. 뭐 할 텐데 지금 비대위가 들어서든지 예. 그 국민의힘에서 아니면은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은 이준석의 스피커는 없어집니다. 그때까지 계속 이준석에게 뭐 마이크를 주는 방송국이나 예. 이런 데 있을 리가 없고 SNS에서 아무리 활동을 해도 이준석의 존재감은 약해져요. 네.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그런 그 분란이 있어도 저는 1년 동안 그냥 이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고 빨리 생각합니다. 쳐내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 국장님 그러면은 이준석은 없다. 뭐 몇 개월만 좀 시끄러울 뿐 그 네. 이후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윤리위가 열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잖아요. 그거잖아요. 그죠? 네. 그것 때문에 뭐 쫓아내든 어쨌든 징계를 하든 성상납 그게 네. 핵심 아니겠습니까? 증거 인멸 교사와 예. 같이 되죠. 송 장님 보시기에는 성상납 받았다? 그것이 이제 안 김성진 그 접대를 했다는 예. 김성진 씨의 경찰 진술을 보면은 어쨌든 뭐 정황들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그 영수증이나 아니면은 심지어 그 여성의 사진까지 다 뭐 특정을 해서 경찰이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성상납이 그것을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있었다 없었다는 할 수 없지만 정황상 보면은 정황상 이준석 대표도 그 자체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하기보다는 경찰에서 나를 부르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성상납이 그 시점에 있었다면은 엄청난 저는 그 도덕적 해이인 것이 그게 2013년 2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해에 7월 8월 달에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잖아요. 그러면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 위세 등등할 때 이준석도 박근혜의 키저로서 그 직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서 호가호위를 한 거예요. 박근혜 정권 초기에 여기 사실이라면은 그리고 20번이나 또 다른 접대를 받았다. 또 무슨 금품도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금품 이야기도 나왔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이준석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 호가호위하면서 부패를 했는데 나중에 이준석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동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부패했다고 동참을 했어요. 그렇다면 본인도 박근혜 정권 초기에 호가호위하면서 우리가 정황상 말씀드리는 정황상 그 사실일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저건 이것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보는 거죠. 이게 사실이면은. 지금 차 교수님하고 송 장님 생각이 다른데 차 교수님 제가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 아니 근데 성상납 의혹이면 이건 뭐 이준석 대표가 어디 이제는 더 뭐 숨을 데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수님 성상납 의혹이 이게 자기의 정치 생명도 완전히 그냥 꺾어버릴 수도 있는데 좀 더 강하게 소송을 낸다든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이렇게 소송을 건다든지 이런 걸 왜 안 하는 겁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부존재의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존재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자기 입증해야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성상납을 받지 않았는데 내 성상납 받지 않았어요. 그럼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그걸 갖다가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존재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중 그러면 자 그렇기 때문에 네. 힘들다는 거고 또 하나는 문제는 윤리가 오늘 징계를 하는 부분은 성상납의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다. 아니죠. 성상납 부분이 아니고 성상납 부분과 관련된 주장을 하는 측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리한 증언자를 그러니까 이 교사를 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당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데 지금 격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상납 부분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사정당국에서는 이 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이준석 당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공신력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지금 언론 보도에는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가 어떤 발언을 하고 이런 것이 이준석 대표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어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른 부분은 그건 증거인멸 교사에 관한 부분이 그와 관련돼서 수사를 하는데 만약에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그냥 참고 삼아 본다는 것이지 참고다. 그걸 갖고 지금 이 소위 말하니까 법률적 용어로 이준석 당대표를 의율, 법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방금 우리 송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가 만약에 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후폭풍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 이준석 당대표가 1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상당히 힘든 국민이 많았잖아요. 뭐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가서 또 뭐 이렇게 약간은 팽당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오늘 이준석이 버텼던 이유는 상당한 이 지금 정치적인 순발력 그리고 탁월한 조언 능력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우리 속된 표현으로 풀어먹는 능력 이러한 부분들이 언론전이 되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후폭풍이 저는 크지 않다고 보는 부분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윤핵관들의 심리기지의 두 번째 이야기가 열패감이 작용한다는 이 이야기였는데요. 열패감이 뭡니까? 나는 열등해서 항상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당의 기존의 그러니까 이 다선 중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을 욕하면서도 저 친구 저는 거 정말 잘하네. 그러면서 스스로는 또 한편으로는 자제를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근데 저 친구는 저런 걸 저렇게 잘한단 말이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쇼츠 영상 같은 경우를 빡 해가지고 상당히 세간의 시선을 모은다든지 또 하나는 AI 윤석열 같은 그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걸 통해서 선거전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슈몰이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여가부 폐지라든지 물론 논란이 많습니다만 여가부 폐지라든지 또 예를 들면 병사 월급 200만 원 올린다든지 그런 식의 상당한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발한 홍보 방식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단순 중진들 입장에서는 이준석을 욕을 하면서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못하는 그 일종의 열패감인 거죠. 그런데 열패감인데 문제는 이 이준석 당대표가 쫓겨날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앞으로 민심을 이렇게 장악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기법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새로운 기법에 열성적으로 반응했던 젊은 층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시선을 돌릴 것이다. 이것이 결코 적지 않다고 후폭풍이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오늘 뭐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서 조금 나누어서 또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당내에 이런 내분이 정당 지지율에도 타격을 주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청와대로 확장되는 보수 내분, 과연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더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차관님. 그런데 뭐 아무리 여의도 정치하고 대통령 국정 수행하고는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당이 그냥 소란스럽고
두 번의 큰 선거에서 이겼는데도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오히려 내려간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예전에 YS나 뭐 DJ 생각하면 아유 왜 그래 좀 저기 정리 좀 해. 정리를 좀 해보라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죠. 아니 뭔가 대통령으로서 이런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뭐 현장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장제월이나 이 권성동, 특히 권성동에게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은데 권성동은 매일 전화한다고 본인이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권성동 윤석열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도어 스텝 행위에서 나는 뭐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집권 여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지금 집권 그 취임 2달 동안 이준석이 싸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달 동안 누가 얼마나 싸웠는지. 많았네요. 제일 처음에 그 시작을 한 게 정진석이죠. 정진석, 안철수, 배현진, 장제원, 요즘 또 김정재까지 그 포항 해서 이렇게 계속 안에서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저는 가장 상징적인 게 뭐로 보냐면은 박성민 비서실장을 사퇴시킨 거. 박성민 비서실장이 처음에 이게 뭐 교감 없이는 될 일이 아니다. 그럼요. 왜 그러냐면은 박성민 비서실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고검에 자천대에서 갔을 때 박성민 의원이 그 울산 중구청장이었어요. 그때부터 두 사람이 자주 이제 교류를 하면서 만나서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그걸 알고 박성민을 대표 비서실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박성민이 너 안 한다고 했어요. 나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지 조직을 하는 사람이지 비서실장 이런 거 안 맞다 했는데 이준석 싫다. 싫다. 그랬는데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SOS를 쳤어요. 그래서 나 이 사람하고 좀 가기 역할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성민에게 좀 가서 우리 둘이 가기 역할을 좀 하라 하고 3개월 전에 맡긴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나올 때가 나오면은 그렇게 임무를 맡긴 윤석열 대통령 사인 없이 그냥 나왔다고 보기 어렵죠. 이거는 이제 빼버린 거네요. 철수시킨 겁니다. 철수네. 해군이네요. 저는 철수시켰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더 이상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준석으로는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차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금 말씀하신 게 지금 오늘이 7월 7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양력으로 7월 7일인 그러니까 음력으로 7월 7일이 뭐죠? 7월 7석일. 그러니까 지금 견우와 직녀가 그럼 그 오작교를 만든 전설의 고향이네요. 까마귀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면 지금 견우와 직녀는 그러면 지금 윤석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견우와 직녀인데 그 오작교가 지금 박성민 의원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박성민 이 오작교가 지금 사라진 상황. 지금 만나지도 못하네. 만나지도 못하는. 끝났네. 그러면. 끝났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이 만약에 진짜 뭐 양력이긴 합니다만 7월 7석에 그러니까 그 지금 고사를 생각대 올리면 저는 이준석 당대표와 사실 윤핵관이 지금 견우와 직녀 사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오작교노릇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작교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에서 적성문답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지금 당내 분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당무는 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이 뭐 일상적인 당무까지 대통령이 왈가왈부할 수는 없죠.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워딩을 빌면 국민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안보위기, 경제위기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국정을 뒷받침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 밥그릇 놔둬놓고 싸우는 꼴로 보이잖아요. 밥그릇 싸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이거보다 더 긴급한 국정 현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러면 물론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윤핵관을 빙자해서 지금 공당의 대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공당의 대표를 흔드는 그러한 정치적 행위는 내 뜻이 아니라고 정도는 선을 그어줘야 선을 그어줘야 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오늘의 오작교는 윤석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오작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내 뜻이기 때문에 선을 안 긋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중은 이준석을 쳐내야 된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 대표로
이재명이 들어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들어서면은 그 카운터 파트너가 그럼 이준석이 되는데 이 대결이네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 이준석하고 같이 안 놀 거예요. 대통령을 공격하겠죠. 계속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 중간에 여당 대표가 아니 당신 상대는 나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준석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보시면은 우리 차재원 교수께서도 그렇고 또 언론사를 보면은 진보적인 언론사에서 이준석을 계속 편을 들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네, 보수 쪽에서 이준석을 아주 미워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신문입니까? 뭐 한겨레 경향 이런 거 보면은 이준석을 왜 그렇게 대선 승리 쳐내려고 하느냐. 천인공노할 짓이다. 그러니까 뭐 공천권을 욕심을 가지고 어떤 뭐 새로운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장난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준석이 야당 대표할 때도 오히려 이 문재인 대통령 공격 안 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는 서로 그 궁합이 잘 맞았어요. 그런데 안에서 계속 싸웠거든요. 여당이 되고 나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벌써 5명하고 싸우고 있어요. 안에서만. 밖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한 것 못 들었습니다. 이재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렇게 국회 문제해 가지고 다수당의 행포, 뭐 금수완박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그러네요, 희한하네. 그러니까는 보수 언론, 진보 언론에서는 아주 우리 편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재명 공격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념적 위치가 뭐 약간 왼쪽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여러 가지 분란 상황에 대해서 약간 약자인 뭐 이준석을 옹호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종의 원칙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정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과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이 선출된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그 권력이 소위 말해 심각한 여러 가지 결격 사유 때문에 중도에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징계를 당해서 물러난다고 한다면 문제는 없지만 이 징계 자체가 시작된 것 자체가 소위 말하는 이준석 당대표의 개인적인 사감을 갖고 있는 일부 유튜버들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 지난번 지방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지금 윤리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것도 과거 이 지금 그 우리나라 정당사를 봤을 때 사실 이런 정도의 혐의를 가지고 징계 개시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징계를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그러면 정치 동기가 뭔가 있을 거라고 봤을 때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계속적으로 싸워온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싸움을 이준석 당대표가 먼저 그런 게 아니라 기억하시겠지만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뭐 그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혁신이 띄운 거 갖고 자기 정치한다고 공격을 먼저 했던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안철수 의원하고도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이 자기 국민의당 몫으로 추천해야 될 최고위원을 국민의힘 정정식 의원을 갖고 하니까 이것도 말이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상식에 좀 벗어나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거기 대응을 한 거고 장제원 의원과의 또 관계도 민들레 모임이라는 개파적인 모임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당내 여론이 비판적인 여론이 많으니까 당대표가 응수한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준석 당대표가 거기 시비를 거는 건 아니잖아요. 참 그 내용은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거니까 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송 국장님 말씀대로 왜 이재명을 더 공격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부분 이야기할게요. 사실은 아까 근데 이준석 당대표가 있으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민주당 대표가 됐을 때 그러면 여당 대표 패싱하고 가면 윤석열 공격하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면 뭐 김기현, 권성동 이런 사람이 되면 가면 그분들하고 계속적으로 가면 이 공격을 주고받을까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 당대표가 되면 어차피 자신의 호적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명대결이다. 윤명대결로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정치적 책임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지난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이준석 당대표가 한 번씩 던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공격들이 상당히 아픈 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아마 자신을 패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최대의 방패막이 노릇을 오히려 저는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준석이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그럼 저는 그래 봅니다. 송장님 그런데 예. 그런데 예. 뭐 아까 그 이준석 대표를 또 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묘한 이야기를 했어요. 야릇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리위는 속도를 내기보다는 정확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권 원내대표다. 복심이다. 그렇다면 정확해야 된다라는 것은 윤리위가 무혐의가 되거나 미뤄질 수도 이준석 징계에 관한 윤리위가 미뤄질 수도 있다.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윤심이 아니고 권심이죠. 권성동의 마음이죠. 윤심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권성동은 자기 당 대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원내대표죠. 원내대표 임기가 내년 4월까지예요. 내년 4월에 딱 끝나지 6월달에 전당대회 나가서 당 대표를 할 수 있는데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면 본인은 출마 못해요.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것이고. 권토중내네요.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준석 쪽에 좀 기울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속도보다는 정확해야 된다. 이것은 이준석과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경찰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나를 어떻게 징계를 하느냐가 이준석의 이야기거든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지금 만약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검찰 기소까지 봐야 된다.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 봐야 된다.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뭐 30년 뒤에 그러면 뭐 다 끝나죠. 이 대표 임기 다 끝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윤리위원회가 어떤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겁니다. 이 하나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뭐 정진석과 싸우고 뭐 이렇게 장경과 싸우고 이거 별개로 윤리위가 오늘 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맞아요. 성접대가 아니고 성접대를 처음에 윤리위 징계를 청구를 했는데 그거는 안 다루기로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난 대선 때 이 증거인물 교사 김철건 당대표 그 정무실장을 보내서 대전에 보내서 그 증거 장모 이사 그 장모 이사가 원래 이 성접대를 폭로를 했는데 관여를 했는데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각서를 받으면서 대신 7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거를 받아온 게 있거든요. 그게 물론 유튜브에서 공개를 했지만 유튜브에서 공개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각서가. 각서도 있고 통화 녹취록도 있어요. 이준석이 장모 이사한테 전화해서 지금 그 12시간 넘은 시간에 지금 우리가 사람을 보내면 만나줄 수 있느냐. 이 통화 녹취록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가. 목소리가 있어요. 하하.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것 때문에 그 징계위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징계를 심의를 하는 겁니다. 윤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는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서 이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다. 그래서 당 대표 그리고 정무실장의 품위가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 그래서 그거 징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결국은 원 안 원 성접대가 있는 거죠. 성접대가 있지만. 오늘 시민은 윤리위의 결정은 정치적인 것이고 그리고 정거인멸 것이고. 근데 차 교수님 이거 좀 궁금합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확해야 된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도 대통령의 복심입니다. 근데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뭔가 윤핵관 내에서도 삐그덕하는 겁니까? 그럴 수 있겠죠. 뭐 앞서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뭐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장제원 의원은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아니고 또 자기 당권 주자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윤 대통령과 가까운 그러니까 윤 대통령 쪽에 서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내의 새로운 세력을 주도 세력을 만들어서 아마 다음 차기 대선까지도 아마 자신의 주도하에 뭔가 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자신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렇죠. 자신의 정치적 체급도 높이는 뭐 그러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벌어지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본질의 문제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려고 지금 그러니까 보이는 윤핵관들의 이제 그러니까 심리 기제에 작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또 하나 빠진 부분이 바로 기득권이었거든요. 이걸 연결하시네요. 기득권인데 그 기득권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띄운 혁신위가 지금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시스템 공천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예.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실제 가시화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민심의 지지를 얻게 됐을 경우에 소위 말하는 다선 중진들로 구성되어 있는 윤핵관들의 입장이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좀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그러니까 출신 성분을 감아보면 주로 고위 관료 출신들, 또 하나는 지역 토호들, 그리고 또 하나는 명망가, 아주 명망가 출신의 뭐 언론인이라든지 유명인 출신들 이런 식으로 조합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기득권이네. 지금 기득권들이죠. 대표적인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혁신위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 민주당에서 나왔던 한 지역구의 지금 삼선 연임 금지하자. 뭐 그런 부분에서 조희진 의원 같은 경우는 내부터 가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러한 식의 논리가 적용됐을 경우에는요. 영남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상당수 의원들은 지금 쉬어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의 진짜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가 개혁의 이 깃발로 몰고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기득권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지역 토호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어떻게 이 부의 세물 그러니까 세습을 통해서 그 지역에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민심에 붙이는 상향식 공천으로 가는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정치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이 사태와 다 맞물려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권력 다툼, 용쟁, 호투, 첩혈쌍웅 이겁니까? 저도 그런 측면은 있기는 있지만 일부러 지금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당 주도권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은 총선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2년 내에 큰 선거 없어요. 2년 남은 총선을 가지고 지금 공천을 개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공천개혁 우리가 저도 34년 정치부 생활을 해봤지만 최장 대표 바뀌면 바로 다 바뀝니다. 지금 아무리 만들어 놔봤자. 자, 그런 상황인데 저는 지금 싸움은 저는 이렇게 봐요. 뭐냐면은 장제원과 권성동은 완전히 입장이 다릅니다. 같은 윤핵관이에요. 달라요? 권성동은 본인이 당권을 잡으려고 해요. 장제원은 안철수한테 당권을 주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장제원이 그때 그 안철수와 후보 단일화를 할 때 윤석열 후보의 전권을 가지고 협상을 했죠. 그때 협상을 하면서 그 단일화 조건 중에 하나가 안철수가 그 합당을 해서 국민의힘에 들어오면은 국민의힘 안에서 안착을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상 당 대표네. 그렇죠. 당권을 그리고 이 국무총리를 안 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때 그 안랩 주식 뭐 백지 신탁 문제도 있지만 국무총리를 하기보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기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그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이 친윤 쪽에서 지원을 할 거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은혜를 경기지사 후보로 내보내고 그 자리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가고 이 시나리오가 다 있었단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 미리부터 계획됐다기보다는 가면서 그 방향에 맞춰서 가는 거죠 지금. 그런데 권성동은 후보 단일화와 자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안철수에 대해서는 빚도 없습니다. 장제원은 안철수에 대한 부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를 안착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뭐 정치적인 약속이 다 허지부지 되지만은 지금은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에 또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지 장제원도 앞길에 있기 때문에 정권 초기라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서 제가 제 입장을 제가 듣고 지금 들은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권성동 의원의 생각은 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 어법을 빌면 이거는 장심인 거죠. 이거 윤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설사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치적인 플랜에 윤 대통령까지 그러면 잘해봐라. 내 뜻이다. 이런 이야기 할 가능성은 내 뜻은 권이 아니라 장이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 아니 적극적으로 개입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으로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설사 몰고 갔을 때 과연 그걸 가만 지켜보고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되는 거하고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되는 거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거 누가 봐도 권성동 의원이 자기 대권을 도전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당권을 쥐고 여당의 당대표가 돼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공천권을 행사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나면 다음 차기 대권 경선에서
엄청나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나는 5년하고 끝나고 나 가면 그만이라 생각할까요? 내 후계는 어떤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안철수 당대표가 되면 그다음은 이 대선 경선에 거의 그냥 이지고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과연 용인할 수 있을까? 지금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윤 대통령이 후보 단일화 과정 이후에 보여준 여러 가지 지금 태도를 보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손절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설사 장제원 의원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과 그러니까 더 가까운 또 이 복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검찰 출신의 그런 측근들은 아마 노할 거라는 생각이 그렇네요. 오히려 차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니다. 무슨 말이냐? 안철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한동훈이 있다. 그렇죠. 한동훈이야. 그런데 한동훈은 아직 정치적으로 덜 컸어요. 지금 5년인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볼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상관없다. 모르죠. 뭐 정책으로. 근데 윤석열 대통령 생각해 보세요. 그에 비하면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차 교수께서 하신 말씀은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정권 초기죠. 정권 중반쯤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 다음에 누구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권 초기에 그것보다는 어쨌든 안정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만약에 이준석이 이 당대표직을 사임을 하고 조기 전당대회가 열려도 지금 당대표 임기는 1년입니다. 남은 잔여 임기만 해요. 이준석의 잔여 임기. 그래서 내년 6월까지만 하는 거예요. 내년 6월까지만 하면은 그것은 그 안철수를 만약에 지원을 해서 친윤 쪽에 지원을 해서 당대표를 시켜도 그다음 총선 공천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뽑히는 지도부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해서 안철수에 대한 예의를 충분히 갖춰줄 수는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그러니까 짜투리 임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대위를 갔다가 그래가 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정말 2시간 더 듣고 싶은데 배가 고파가지고요. 슬슬 이제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해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나저나 대통령 임기가 2달도 아직 안 됐습니다. 취임한 지. 그런데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은 또 당은 이렇게 무슨 내분이고 거의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또 국민의힘도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얘기를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것이 자, 두 분의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 거성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당도 윤석열 대통령도 더 이득이 될까요? 차 교수님. 저는 앞서도 뭐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윤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개입해야 된다. 물론 골든타임은 좀 지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오늘 뭐 지금 윤리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가벼운 징계, 아까 저는 뭐 당원권 정지 이상으로 봤습니다만 당원권 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1개월부터 3년까지인데 만약에 뭐 한 몇 개월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그동안은 뭐 대표권한 대행 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일단 이준석 당대표의 임기를 저는 채워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더 이상 당대표를 흔드는 그러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데 지금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내부의 단합, 단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단결. 정말 그 무엇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그게 영화 곡성이거든요.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하냐고. 이준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자, 이준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그 여론조사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깎이는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사 문제고 한자는 경제 민생이에요. 그렇죠. 인사 문제는 지금 초기 인사에서 이렇게 이미 인사를 다 해서 비판받았고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인사 리스크는 없다. 이제 없어요. 차츰 없어져요. 그다음에 경제 민생은 이것도 지금 국제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또 그 매주 비상 경제 대책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경제 민생 같은 것을 제대로 하려면 집권 여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집권 여당 역할이 중요한데 오늘 만약에 경고 정도가 나오면은
오늘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는 당원권 정지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예. 뭐 몇 개월이든지 당원권 정지가 나올 걸로 예상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고 차원에서 거치면은 이것은 그 윤핵관과 이준석에게 더 치열한 경쟁이 돼요. 하하. 아주 더 심해질 네. 겁니다. 그러면 이 경제 그 여당에서 그 역할 못 해요. 만약에 제명이나 탈당 권고가 나오면은 제명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회 여기를 다시 거쳐야 돼요. 예. 그러면 이준석이 당 대표인데 최고위원회 주재를 하는데 또 거기서 큰 분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당원권 정지가 나오는데 저는 당원권 정지 차원에서 하고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반발을 하겠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소송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 정도는 감내를 하고 어쨌든 그 여당의 새로운 집권 여당의 지도 체제를 바꿔야 된다. 그것이 이 조금 그 짧은 기간에 진통은 네. 있겠지만 그것이 지지율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나은 길이다. 해법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 교수님 아까 네. 그 대통령이 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데 네.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그러면 좀 상당히 또 반발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아니 저는 개입을 하되. 개입을 하되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도어스태핑 통해서 본인의 속내를 막 여러 차례 이야기를 예. 했잖아요. 예. 또 아마 제 생각에는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 결과가 나오고 난 내일 아침에 당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이 탈당 권고라든지 제명 정도까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준석 당대표를 옹호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당원권 정지가 한 3개월 이내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예. 아마 그러니까 이 이준석 당대표의 임기는 보장하는 쪽으로 그런 식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서 더 이상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안 하는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다 정도만 수준으로. 이야기하더라도 그럼 윤핵관들 입장에서 지금 이 대통령이 지금 초반에 이렇게 국정 장악이 강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또다시 이준석 당대표를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30초만 드릴게요, 송 네. 부장님. 대통령이 그렇게 개입하거나 의중 밝히는 걸 반대로 보이시는데 그렇다면 이걸 좀 봉합을 하기 위한 역할은 누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그 윤리위가 물론 독립된 기관이지만은 네. 윤리위도 이 전체적인 특히 이양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그 이철성 그 시민당 대표의 딸입니다. 예. 정치 집안이죠. 유명 정치인의 딸이죠. 그리고 네. 비대위원 그 박근혜 비대위원을 했고 그렇죠. 또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도 당무감사위원장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정무적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다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읽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후보 시절에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거의 퇴출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예. 그때 가서 구초를 해준 적이 있어요. 네. 구초를 해줬는데 지금 집권 여당이 대표가 되고 나서도 또 분란을 일으키는데 이번에는 구출해줄 마음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의혹이 윤리위에도 전달이 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송국권 국장님은 징계다. 자, 차재원 교수님은 징계가 아닐 것이다. 봉합을 좀 하자. 예, 자, 오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새로 편성을 하면서 두 분 중 한 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집권 여당,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잘 모를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자,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그 민생, 자, 무항산, 무항심, 국민들은 먹거리, 잘거리,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간판 프로그램 정치 본색,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